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20일 날 발표를 했죠. 저 며칠 전에, 5일 전에 발표를 했죠.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9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3천억 원에 인수한다는 발표를 했죠. 그다음 뭐 주가가 그 이후로 금요일 종가까지 해서 3.2%가 빠졌는데, 아무튼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SK가 하이닉스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 갈게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IMF 때죠. 98년 12월 7일 청와대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구본무 회장 계시고, 여기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빅딜을 논의했습니다. 빅딜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그 고도 성장기에 대기업들이 은행 빚을 엄청나게 져서 은행 뭐 부채 비율이 뭐 400%, 500%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다 중복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뭐 삼성도 이거 하고 대우도 이거 하고 현대도 이거 하고 LG도 똑같은 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전자, 정유, 석유화학, 철도 차량, 항공, 발전 이런 거를 한 군데로 좀 큰 딜을 통해서 몰자.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너무 중복 투자를 했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현대전자와 LG반도체는 현대전자에게 몰자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99년 1월 달에 LG반도체를 현대전자에 넘기는 것으로 이제 청와대의 결정이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 그때 이제 이 잡음 없이 해결하라는 게 이 이현재 그때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2012년도에 중앙일보에 기사를 쓴 거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1월 달에 LG 반도체를 현대전자로 넘기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이제 4월 달에요. 그래서 신라호텔에 이 정몽원 그 구본무 이 두 분이 다 모이셨어요. 회장님들이. 근데 둘이 아주 결연한 표정이들이라 왜 그러냐 하면은 LG는 6조 5천억을 불렀고 LG 반도체를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현대전자에. 근데 현대는 1조 원에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5조 5천억 원의 차이가 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정경련 전국경제인연합이 중재에 나서고 해서 조정 끝에 LG는 4조 원으로 가격을 낮췄는데 현대는 1.2조 원, 2천억 원 올려주는 것밖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세 사람이 신라호텔에 모여가지고 중재를 하는 거죠.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현재 금융감독위원장이 양쪽이 제시한 그 가격, 그러니까 4조 원과 1.2조 원 더하면 5조 2천억이잖아요. 그거를 나누기 2하면 2조 6천억이잖아요. 2조 6천억 간에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흘 뒤인 4월 22일에 협상이 타결돼서 2조 6천억 원에 팔려갑니다. LG 반도체가. 그 중에 이제 일시불로 현금으로 내겠다는 것 중에 5천억 원은 현대가 데이콤 보유하고 있는 데이콤 주식으로 대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두 회사 모두 어떻게 됐냐? LG 반도체를 떠하는 이제 현대전자는 이제 하이닉스로 이름 바뀌었는데 인수대금 치르느라 자금난에 빠져가지고 10조 원의 빚을 지고 2001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1년 후에 산업은행이 가져가게 됩니다. 산업은행 소유가 되는 거죠. 빚을 못 갚으니까요. LG는 뭐 데이콤을 인수했지만 데이콤 정상화에 돈을 뭐 수조 원 쏟아부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계속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하이닉스를. 이제 LG 반도체와 현대 반도체가 통합된 그 하이닉스가 결국은 산업은행이 계속 팔라고 10년 동안 팔라고 했는데 안 되고 하다가 2012년에 SK그룹이 결국은 사갔습니다. 3.4조 원에 사갔습니다. 지분 21%를요. 채권단이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었고 산업은행이 그래가지고 SK텔레콤이 1.1조를 채권단에게 주고 이건 이제 구주를 사오는 거죠. 그 다음에 2.3조 원은
하이닉스에 넣어서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그걸 이제 신주라고 하죠. 뭐 구주, 신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주는 옛날 주주에게 그러니까 기존 주주에게 돈을 주는 거고요. 신주라는 거는 새로 발행하는 그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요 1.1조와 2.3조 더하면 3.4조죠. 그래서 3.4조 원에 인수를 한 다음에 사명을 SK 하이닉스로 변경을 했어요. 이게 2011년, 2012년에 반도체가 불황이었기 때문에 이 SK 내부에서 하이닉스 인수를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최태원 회장이 뭐 스터디 모임까지 만들어서 반도체 사이클을 연구하고 반도체에 관심이 많았대요. 또 반도체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까지 SK그룹 하면은 국민 정서상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수 중심이고 수입 중심이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개방형 소규모 개방형 경제인데 결국은 결국은 통신업, SK텔레콤이나 그 정유업 그런 걸로 국민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로부터만 돈을 벌지 나가서 수출로 돈을 버는 게 없었단 말이죠. SK그룹은. 경기 변동에 민감했다. 그러니까 이 하이닉스라는 건 거의 뭐 99% 수출 아니겠어요? 아니 뭐 내수도 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수출입니다. 수출로 하고 경기 변동에 민감하죠.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좀 출렁출렁하는 게 반도체 산업입니다. 근데 이 경기 변동에 둔감한 통신업과 정유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때 뭐 단독 입찰로 사갔습니다. 그런데 이 SK 최태원 회장님이 정말 운이 좋으신 게 하이닉스를 인수한 게 2012년인데 그때도 적자였는데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쭉 뭐 5조 영업이익이 하다가 2018년은 21조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2.7조 그리고 올해는 한 4.5조에서 5조 정도의 예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SK가 인수한 다음에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났냐? 물론 뭐 SK가 운영을 잘한 것도 있지만 일단 여러 업체들 경쟁 업체들이 죽었다는 거죠. 뭐 독일의 키몬다라든지 LP다, 일본의 LP다 이런 데가 파산을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다는 거죠. 이때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2018년도에는 21조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그 주가가 뭐 여기 한 2만 원대 좀 하던 게 지금은 83,900원이네요. 지금 금요일 종가가. 그래서 시가총액은 61조입니다.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우리나라에서 61조로 2위, 삼성전자 다음으로 제일 비싼 회사예요. 결국은 뭐 SK그룹은 3.4조를 주어가지고 샀는데 물론 21%니까 역산하면은 뭐 한 기업 총 주식 가치를 얼마나 본 건가요? 이걸 5배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3, 5, 15, 4, 5, 4, 5, 20, 한 17조 원에 산 거나 다름없는데 지금 기업 가치가 61조가 됐으니까 뭐 엄청나게 좋은 딜을 한 거죠. 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20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에 인텔 랜드 사업 인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인텔의 랜드 사업 부분을 10조 3천억 원에 인수하고 어떤 데를 인수하냐 하면은 그 SSD, Solid State Drive라고 하는 사업 부문, 랜드 사업이랑 뭐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 다롄에 있는 그 랜드 사업, 랜드 생산 시설을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이 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 인텔은 구조조정 잘했다. 뭐 이런 평가도 누구는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기사에서 주장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이 SSD가 지금 점점 많이 필요해지는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인텔의 SSD 기술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좋은 딜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SSD라는 거는 뭐냐? 결국은
모터와 같은 기계적인 장치 없이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메모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모터가 있는 건 뭐겠어요? 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죠. HDD라고 했던. 요즘은 노트북,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촬영하고 있지만 여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SSD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전혀 없죠. 그래서 빠른 속도와 안정성, 그다음 발열도 없고 소음도 적고 전력 소모도 적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SSD의 핵심은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인 낸드 플래시가 들어간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인터페이스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교환 작업을 하는 컨트롤러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SK 하이닉스가 약해서 이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었던 거래요. 근데 이 낸드 플래시 이거는 지금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제 솔리 SSD에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고 DRAM도 들어가고 컨트롤러가 들어가는데, 이 컨트롤러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삼성은 이 컨트롤러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1위를 하고 있고, 이 SSD 기업용 SSD 시장에서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DRAM과 낸드 플래시의 차이점은, 이제 DRAM은 아주 속도가 빠른 대신에 전력이 꺼지면은 그 휘발성 다 정보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하지만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이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43%, 하이닉스가 30%를 차지해서, 하이닉스 완전 과점이에요. 세계 마이크론까지 해서 이 세 개 회사가 과점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기준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낸드 플래시 사업에서는 SK 하이닉스가 11%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5등 정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인텔을 인수하게 되면, 인텔의 낸드 플래시를 인수하게 되면 22.9%가 되면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2위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기업용 그 SSD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그 다음이 인텔이었는데, 인텔과 하이닉스가 합쳐지면 36.7로 해서 1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키옥시아라는 거는 옛날 도시바 메모리가 이름을 바꿨어요. 키옥시아로.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베인 캐피탈 컨소시엄에 4조를 투자했는데, 이 베인 캐피탈 컨소시엄이 키옥시아 지분의 49.9%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여기에도 이거는 뭐 이제는 완전히 자기 소유의 회사고 여기에도 지분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비싸게 샀다. 뭐 지금 인수 발표 후에 지금 주가가 3.2% 하락했고 뭐 이렇다. 그런데 지금 이 기사에서도 결국은 반도체 기업이 월 8만 장 수준의 생산 능력, 그 공장을 만들었는데 필요한 돈이 10조 원인데, 지금 중국 다롄 공장이 월 8만 장 수준의 그 웨이퍼 기준이죠. 그 캐파를 보유하고 있대요. 생산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10조 원 뭐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데 뭐 인텔의 다롄 공장이 그러니까 오래된 공장이고, 또 인텔의 기술이 좀 구식인 플로팅 게이트다라고 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플로팅 게이트라는 거는 그런 다른 회사들이 하고 있는 이 CTF 방식보다 공간 낭비 없이 밀도를 높일 수 있고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기사도 하고 있지만 이 SSD 사업이 인텔이 강하다. 그 컨트롤러를 잘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좋은 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뭐 기사들마다 다른데, 인텔이 옵테인 메모리도 매각을 제안했었다라고 하는 게 있고, 어떤 기사에서는 옵테인 메모리는 인텔이 이제 메모리 사업을 다 버리고 마지막으로 꼭 남겨두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무튼 옵테인 메모리라는 건 뭐냐면 인텔의 그 P램, 하나의 P램인데 그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런데
속도는 D램 수준이고 전력이 차단돼도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D램과 플래시 메모리의 그 장점만을 모은 그 차세대 메모리인 거죠. 이거를 인텔이 뭐 이거는 남겨뒀다, 일부러 안 팔았다, 명시적으로 이거는 안 팔겠다고 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 기사에서는 옵테인 메모리도 사가라고 제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가 나온 다음에 최근 며칠간 한 3, 4일간의 증권사 리포트들을 봤더니 다 지금 뭐 84,000원이잖아요. 근데 다 12만원, 12만원, 뭐 12만원, 뭐 10만 5천원, 11만원 다 바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다 좋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예,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